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강도 4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번역하다 라는 의미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번역하다 또는 통역하다 라는 의미의 역자를 살펴볼 건데요. 번역하다 라고 하는 것은 뜻이 통하지 않는 다른 말로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서 총 2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말을 바꾸다, 즉 앞에서 한 말을 다른 말로 얼버무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언어 체계가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번역이라고 하는 것과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말에서 저쪽 말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다. 현대 한국어에서 번역하다 그러면 문장을 해석해서 다른 나라 말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 통역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번역하는 것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역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역자는 번역자와 같은 말이죠. 책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 쓴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한 또는 디테일한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비를 지출한 소상한 그 리스트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일에 구성되는 요소들을 리스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번역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앞에 자동 번역기가 이제 붙었을 때 보다 완전해지는 건데요. 한 언어 체계의 말을 다른 언어 체계의 말로 바꿔주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번역기는 자동 번역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단어 자체의 뜻을 그대로 번역 또는 통역하는 것을 얘기하고,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따라서 실제 사전적으로는 동쪽으로 가라는 말이지만 문맥을 보면 남쪽으로 가라는 말이다 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맥락을 보고 통역 또는 번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주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한 사람이 주석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 또는 통역을 잘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꾼다 라는 의미의 역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글을 짓는다, 그러니까 원래의 이 문장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작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체크할 한자는 제자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재개하다
라는 의미의 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재개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재개하다 라는 말은 앞에 목욕이라는 말을 붙여서 목욕 재개하다로 쓸 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해서 실제 현대인들은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불공을 드린다든지 할 때는 목욕 재개하고 신을 만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습성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에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제실, 그러면 현재 그 방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가 같은, 한글로 볼 때는 같은 제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실은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 초상이 나면 통상 부모의 경우 한 3년을 상을 치렀죠. 그때에 무덤 옆에 조그만 움막을 짓게 되죠. 거기서 3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사당이라든지 큰 사당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 옆에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제실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재라고 하면 통상 책을 이제 진열해두고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방을 얘기합니다. 제밥이라고 하면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쌓아놓은 그런 음식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제밥이 바로 그 불공을 드릴 때 함께 차려놓는 음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선제에는 헌종의 경비 김씨를 위로하기 위해 창덕궁에 지은 누각이죠. 이방자 여사가 기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재개하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더럽히다 라는 의미의 오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꾸다 라는 의미의 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다 또는 교대하다 라는 의미의 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꾸다, 교대하다, 번갈아가면서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었던 어떤 자리를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체는 부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체하다와 대체하다를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교체는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는 원래는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또는 그 물건으로 하면 안 되는데
또는 원래는 그 순번이 아닌데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을 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없으면 다른 물건으로 쓰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제 캐퍼시티가 안 될 경우에 대신 하는 것을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체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기록상으로만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송금하는 사람의 계좌에서 송금 받는 사람의 계좌로 금액이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자동이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사람의 계좌에서 지정된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 잘라놓은 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양시 만안구에 그 재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재개발을 하기 위한 재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전체 면적이 만약에 100평방킬로미터다. 그러면은 그 10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뭐 10평방킬로미터를 분양 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용 충당을 위한 땅으로 보류해 놓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채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뜻보다는 다른 사람이 지급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신 지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채당금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 노역을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얘기하거나 또는 미리 대신 지불해준 돈을 회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번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교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바꾸다 라는 의미의 채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계속 유지하다 라는 의미의 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